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오메 1여, 오메 1여 지금 5번째죠. 그죠? 네, 뭐 이번 시간이 오메 1여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뭐 할 이야기는 엄청 많지만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선사분들은 백장 스님과 그리고 방회 스님입니다. 이제 백장 스님은 뭐 아시다시피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가지고 그 아래로 황벽, 임재 이렇게 조사스의 그 정통 사가를 갖다가 이룬 뭐 종장이시죠. 종장이고, 그리고 이제 양기방해 스님은 양기파 임재종에서 두 개의 파가 나오죠. 그래서 5가 7종을 완성하는데 임재종의 그 황룡 해남 스님의 황룡파, 그리고 양기방해 스님의 양기파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황룡파는 그 아래 이제 진정극문 스님, 그리고 명추회요를 갖다가 지으신 회당조심, 그리고 독림 무슨 총스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쫙 갈리거든요. 그 황룡 스님 아래로.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양기파에서는 이제 오조 법연 스님께서 이쪽을 갖다가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황룡 해남 스님 중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독림 스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정 극문 스님, 그다음에 회당 조심 스님, 그리고 독림 총 스님입니다. 그 한자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독림 총 스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제자분들이 있었겠죠. 이제 법맥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진정 극문 스님하고 그리고 회당 조심 스님만 오조 법연 스님이 인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의 그 경지에서 봤을 때 확칠대오였던 그 분명한 경지를 보여준 스님은 황룡파에서는 황룡 해남 스님의 법제자들 중에는 진정 극문 스님, 진정극문 스님 밑으로 담당 문준 스님 뭐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호 대종고 스님이 그 담당 문준 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찍 50세인가 입석하시는 바람에 담당 스님이 그 이제 뭐 유지를 받들어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담당 스님이 이제 원호 극근 스님을 찾아가라 했거든요. 대종고 스님을. 근데 뭐 일설에는 3년 뒤에 갔다. 승진 스님은 보면 10년 뒤에 갔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대종고 스님 자기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전승 노름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호 극근 스님 찾아가 뵙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황룡파는 진정극문 스님과 그리고 회당 조심 스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양기파는 양기방해 스님이 이제 개조가 되어 가지고 그 아래 오늘 이야기할 백운수단 스님, 그리고 그 백운수단 스님의 법제자가 바로 오조 법연 스님, 그리고 오조 법연 스님의 또 법제자가 원호 극근, 그리고 원호 극근 스님의 제자가 대해총구, 이렇게 대부분 이제 양기파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천하 제일 종문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했던 그 개조가 바로 양기방해 스님입니다. 보면은 마조나 백장 스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양기방해 스님하고 백운수단 스님 그 일대사 인연의 시절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 이렇게 백장 스님하고 마조 스님의 이야기만큼 그렇게 뭐 잘 알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두 가지 일대사 시절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메 일여가 과연 어떤 또 의미를 가지는지, 또 화두 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가 뭐 주장하는 건 뭐다? 화두 참구와 그리고 오메 일여의 경계를 투과함으로써 견성에 이른다. 필연적으로 거친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아니고 화두 참구와 오메 일여를 투과하면서 견성에 이른다. 하나의 팩트로서 이거는 무조건 가능성 100%그 이상의 분명한 팩트를 갖다가 그냥 딱 영어로 이야기하면 현재 시제로, 단순 현재 시제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는 반드시 그렇다. 이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제를 딱 정립을 하면 모든 일체의 견성은 화두참구를 통해서 오매 1일을 투과함으로써 이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이제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는 뭐 임재선사 그리고 또 스카모니 임재선사 또 한 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쭉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는 투과하는 그러니까 바로 청정법신을 요달함과 동시에 바로 대원경지까지 15대 9단계까지 확철되어 있던 그 경지로 들어가는 임재스님의 1대 사인을 갖다가 보았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그렇게 한 방에 확철되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정법신의 어떤 그 경지를 요달하고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뭐 죽어 있든지 하다가 어떤 1대4 인연을 만나가지고 확철대오의 경지로 즉 향상 불을 투과하면서 항상 일로로 나아가는 그 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는 일단 출발해가지고 곧바로 단숨에 그냥 투구해버리는 그 경지를 말했다면은 지금은 청정법신 경지에서 항상 일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경지에서 이제 화두참구와 오매일해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고 하느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먼저 마조스님과 백장스님 사이에서 그 시절 인연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채널에 영상으로도 제가 올려놨죠. 그러니까 마조스님과 백장스님 사이에 있었던 그 마조 1할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백암록 구성을 흉내내 가지고 제가 그냥 외람되이 좁은 소견으로 막 차글을 막 달아놨죠. 그죠?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아마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제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신뢰하시는 측면에서는 이 나나리가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이제 이런 취를 가지고 그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날이 말이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벽암도 흉내내 가지고 해놨는데 뭐 저 어디서 저 헛소리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들여다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조스님과 백장스님이 이제 드로리 공안부터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조스님과 백장스님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드로리가 이렇게 후두둑 이제 날아가는 걸 보고는 백장스님한테 마조스님이 저기 뭐냐 하니까 드로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어디로 날아갔느냐 하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조스님이 그 묻고 있는 경계에서 자꾸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장스님 답이. 그래도 왜 이제 그렇게 물었냐면 그 백암록의 공안과 원호스님의 차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의 어떤 그 그릇이나 경지를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간파를 한 겁니다. 지금쯤은 이제 뭔가 가르침을 줄 때가 됐다. 공부가 좀 익었다. 무르익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어떤 이래 이제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이제 후두둑 날아가니까 저게 뭐냐 하니까 드롤입니다. 일단은 삑 틀렸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날아가느냐 이러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니까 삑삑 이제 두 번째 틀렸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조스님이 백양스님 코를 딱 비틀면서 날아가 버렸다고, 이래도 날아가 버렸다고 이라고 콱 이제 코를 비틀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코 비틀리 본 분들은 아시죠? 그 어떤 막 상큼한 듯 하면서도 찡 하면서도 그 고통이 쫙 뇌 속까지 쫙 들어오는 그 어떤 상쾌함 같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딱 비틀리고 나니까 비틀어 놓고 이제 백장스님이 나중에 들어가서 가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드롤이라서 드롤이라 했는데, 그리고 뭐 어디로 날아갔냐 그러길래 뭐 그냥 날아가 버렸다 했는데, 와 저 영감쟁이가 내 코를 그리 아프도록 비틀었지. 그러니까 이제 백장스님도 공부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선문답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조스님의 무슨 취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코를 삐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참구를 하게 되는 거죠. 참구. 그게 화두입니다. 영감쟁이가 왜 내 코를 삐뚤었지? 그리고 앞에서 쉴 데 없이 뻔한 질문을 해놓고는 내가 다 맞게 대답했는데 그거 대놓고 왜 코를 삐뚤었지? 이게 화두인 겁니다. 화두. 화두가 고간주가 이먹고만 화두가 아닙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똑같이 의심을 돈발시켜가지고 의단과 의정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쌓아 올리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올려가지고 무너지는 그 기능을 하는 게 화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마조스님이 백장스님한테 묻고 코를 비틀고 이게 화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이제 그거 갖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화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선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배우점수나 이런 쪽에서는 그 뭐 진짜 화두의 화자도 옆에 근접도 못하는 그런 경지에서 그 자꾸 가나선 가지고 뭐 화두 공안 가지고 뭐라 하니까 머리 터질라 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의선이니 문자선이니 어디서 뭐 하나 주워 들어와 가지고 막 재단하면서 그런 거는 선이 아니다.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시 공부해 보시면 화두와 공안 그리고 선문답이 어떤 취의를 가지고 어떤 도리를 드러내고 하는 걸 갖다가 공부를 제가 눈을 뜨면 압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이제 아마 깜깜하고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두라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이 먹고 또 뭐 만법길 일기하처 뭐 판치생모 뭐 앞니에 털이 났다 최암의 눈썹 뭐 이런 것만 화두라 하는데 그 최암의 눈썹이 뭡니까? 그 최암 선사가 그 결제기간 동안에 그렇게 장광설에 법문을 해놓고는 선사들이 헛소리하면 눈썹이 다 빠진다 하는데 내 집 눈썹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놓고 그 영감쟁이가 취함저 늙어이가 왜 저런 소리 했지? 이게 화두잖아요. 화두. 마주스님 백장스님 코를 비틀니 백장스님이 저 늙은이가 왜 내 코를 비틀었지? 화두 아닙니까? 똑같은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취함 미모는 화두고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의 코를 삐트른 거는 그거는 화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나선의 그 본질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이어서 아마 요 영상 이어서 천년의 사기질 아니면 바보들의 대행진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조사선이 왜 관하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조사선과 관하선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화두를 참고한 겁니다. 백장스님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시간이 걸렸겠죠. 뭐 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고 이제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쌓이는 거죠. 뭐 밥 먹을 때도 그러면서 그때 코 팍 비틀었던 그 어떤 통증 이런 것들이 생각할 때마다 쑥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쌓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5매 1의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무심의 경계에서 딱 이제 그 자리를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정법신의 어떤 경계를 갖다가 이제 투과를 한 건데요. 시부도의 8단계를 백장스님 그만큼 근기도 있었고 또 공부도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마조스님이 그런 어떤 백장스님의 경지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 딱 시절 이내에 맞춰 가지고 가르침을 딱 준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청정법신을 요달을 하는 겁니다. 백장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지금 경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서 알았습니다 하고 마주스님한테 가니까 마주스님이 도대체 너가 뭘 알았느냐 하니까 이제는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마주스님이 이 녀석이 이제 알았구나 해가 거기서 끝난 건 아니겠죠. 점검을 해봤겠죠. 그 전문답 그 에피소드는 뭐 거기서 대충 마감이 되는데 그게 이제는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백장스님이 드러내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그 위에 점검을 해봤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인가 비슷하게 이제 운집종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백장이 이제 알았다. 마치 그 법전 스님이 그 그량이 끝나고 난 뒤에 성철 스님이 법전 스님 뜨개준다고 파참제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요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죠. 운집종을 쳐가지고 대중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법상에 올라가지고 마조 스님이 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백장 스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 절을 하려고 좌복을 딱 깔았다가 그 좌복을 휙 등에 탁 짊어지고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도 법상에서 내려와가 조실방으로 들어갔다 이래 되죠. 그죠? 거기도 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면에서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그 경지에서는 인가를 한 겁니다. 인정을. 근데 어쨌든 마조 스님이 뭐 흡족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솜씨를 다 드러내 보였는데 백장이 반쪽만 챙겨갔거든. 아무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 오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조 스님 해상을 떠나거든요. 떠나면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해가지고 자신이 뭐 개당을 할 수 있으면 개당을 한다든지 하는데 또 산에 들어가서 토굴을 짓고 거기서 또 장기간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오후 보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후 보림은 그 해오점수에서 말하는 오후 보림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백장 스님은 자기가 확철대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백장 스님은 왜 마조 스님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이제 그 자기가 법을 딱 내 보였잖아. 저라는 그 좌복을 갖다가 그냥 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딱 메고는 그냥 나오는데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그래 내가 내보인 법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이 나를 인정을 했구나. 자기는 이제 견성했다 확철대오했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 이제 떠난 거고. 네, 견성하면 이제 뭐 하나 일가를 이루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이제 독립하는 게 보통이니까는. 그래 보면 이제 설봉 스님 밑에 쓰는 뭐 운문 스님이나 장경 스님이나 보복 스님 이런 그 쉽게 말해서 깨친 도인 스님들이 설봉 스님을 깨치고 난 뒤에도 상당히 오래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갔다가 이제 재참을 하죠. 그래서 그 마조 일할에 항상 등장하는 게 재참이라 그래. 재참. 다시 참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딱 인사하러 이제 딱 들어오니까 벌써 거기서 이제 마조 스님은 칼을 딱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백장이 그러니까 전번에 드로리 공한 그 1화 에피소드에서 마조 스님이 못다 이룬 것. 그게 이제 백장 스님이 딱 기별을 하고 왔든지 아니면 어른 스님이기 때문에 미리 그 동행하는 시자를 보내가지고 멀리서 한 시간이나 30분 전에 보내가지고 스승님 찾아뵙는다고 먼저 기별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불쑥 들어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딱 들어오니까 마조 스님이 불자를 갖다가 딱 들어보이는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공부를 딱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들어보이니까 백장 스님 자기가 완전 깨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이니까 백장 스님이 그 불자를 딱 보면서 적차형입니까 이차형입니까 딱 묻잖아요. 그 말이 뭔가 그걸 적해서 쓰느냐 이해서 쓰느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법을 펼치느냐 펴느냐 아니면은 그 불자 없이 어떻게 펼치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 백장 스님이 거르쳐버렸다. 그 물음 자체가 백장 스님 경지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물음이라. 이거는 그걸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차글을 그렇게 쭉 달아놨죠. 이미 딱 들었을 때 그 마조 스님이 불자를 갖다 딱 드러내 보인 거는 백장 스님의 속을 훤히 입을 벌려가지고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경지에서 지금 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확철대오인 줄 알고 백장 스님이 늠름하게 묻는 거지. 그걸 적해서 쓰느냐 이해서 쓰느냐 쉽게 말해 그걸 활용을 하느냐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는 백장 스님의 입이 뗄 수 없는 경지를 지금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 스님이 그대로 도로 갖다 놔버리잖아요. 제자리에. 이것도 그 법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주 스님의 말이 전혀 도리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금 백장 스님이 한 말이 적차인가 이차인가, 이게 백장 스님의 경계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인데 나온다는 이야기는 모르고 그냥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시험을 했으니까 제자리 딱 갖다 놓은 거지. 제자리 딱. 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백장 스님의 경계를 그대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도로묵이네 이런 딱 보였다가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도로묵이야 도로묵 하고 갖다 놓은 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만히 보는 거죠. 이제 마조 스님, 백장 스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언행을 하는지, 그리고 눈치를 딱 보면은 백장 스님이 만약에 확철대오를 했다면 그 마조 스님이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야 되거든. 일러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그 갖다 놓는 게 백장 스님, 백장 너 경지다 하고 지금 보여준 거거든. 마조 스님이.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백장 스님이 뭔가를 일러야 되는데 그 이러는지 안 이러는지 지켜본 거지. 마조 스님이. 딱 보니까 맹탕이거든.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지. 그래. 그래. 백장 너라면 그 말을 이렇게 하잖아. 이게 얇은 두 가죽을 열었어. 그러니까 입을 놀려서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 공부도 덜 된 게 어디서 지금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어. 지금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째진 가죽, 얇은 가죽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법을 갖다가 말하고 펼치겠느냐 이렇게 딱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옛날에 딱 돌아가지고 자복 딱 깔았다가 둘둘둘 말아가 딱 치고 나갈 때 딱 그 경기에서 똑같이 하는 거지. 백장 마주 스님의 불자를 딱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딱 보이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아니까 지금 마주 스님이 똑같이 묻잖아.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니는 그걸 갖다가 적해서 쓰느냐 이해서 쓰느냐. 그걸 활용해서 법을 펼치느냐 아니면은 그걸 활용하지 않고 펼치느냐라고 지금 똑같이 물어보는 것도 도루묵이다. 닌 여전히 그 경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구나.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똑같다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고 있거든. 그때 그 짊어지고 나간 그때 그 경계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구나. 잠자고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그러니까 네가 적차용, 백장 네가 지금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말한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터무니없는 거고 모르고 찌끄린 거냐라는 걸 다시 한번 힐난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창이 똑같이 또 갖다 걸잖아. 임재스님이나 황백스님이 만약에 그랬다 하면 황백스님이 만약에 마조스님이었다면 그 백장스님 맞아 죽었습니다. 그날 이거는 뭐 20방이 아니고 뭐 다 몰아가지고 60방을 갖다가 한 방에 그냥 후려쳤을 겁니다. 황백스님 같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을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뭐 그래 두드리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칠 수도 있었는데 확실대화할 수 있었는데 다시 도로 백장스님이 딱 이제 갖다 놨잖아. 거기에서 이제 뭐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 완전히 막 벌거벗고 그냥 지금 막 귀신굴에서 그냥 잘난 체하고 백장스님이 한참 춤을 췄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병력 같은 활을 갖다가 막 하고 마조 스님이 질러버렸지. 그러니까 그 활을 듣고는 백장 스님이 귀가 3일 동안 멀었다 이러잖아. 귀가. 이걸 두고 이제 뭐 달리 유추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귀가 어쨌든 3일 동안 그 백장 스님의 활의 요체, 낙처를 몰라가지고 깜깜했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의 소견, 제 경험으로서는 실제로 귀가 먹었어. 귀가 먹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으니까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더더욱 깜깜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오온의 어떤 그런 감각, 인지 중에 하나 귀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빚을 신의인데 이가 나가버렸거든. 그리고 식은 더더욱 지금 안 되지. 아르마리가 완전히 은산철벽에 딱 들어가 앉아버렸지. 식은. 그러면서 점점 오늘 갖다가 어떻게 좌오는 거지. 좌오는 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장이 되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 영감쟁이가 전에는 코를 비틀더만 이번에는 와 또 과음을 지르고 난리야 하고는 자 백장 스님이 그 치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때 코를 비틀었을 때 아 이게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화두로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일단은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확철되고 했다 생각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돌이켜보면은 아 이거 뭔가 있다. 저 영감쟁이가 마조가 과음을 지른 하를 한 거는 뭔가가 있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그게 뭐다? 그게 화두가 돼요. 마조 1할이 이제 화두가. 그래서 지금 마조 1할은 다 화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왜 마조가 그때 할을 했을까? 왜 마조가 할을 했을까? 이거는 화두고. 앞에 코 삐튼 거는 화두가 아닌가? 코 삐튼 건 화두지, 그죠? 그 앞에 모든 선사들이 뭔가 뭐 몽둥이질을 하든지, 임재스님, 황백스님이 몽둥이질 한 그게 저 영감쟁이가 왜 내를 60방이나 때렸어? 사람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지? 이게 화두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화두 아닌 게 없단 말이야. 화두 아닌 게. 일단 그 어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막 극도의 어떤 그 의심이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거는 뭔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석가서전에 뭐다? 생사초탈. 이거 됩니까? 그런 어떤 막 치명적인 어떤 의문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화두란 말이야. 화두. 이먹고만 화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화두 개념을 정확히 잡기 바랍니다. 화두는 일상생활에 널렸어. 널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심을 돈발하고 간절한 사무침이 확 증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최고의 화두지. 그 뭐 무슨 뭐 문자로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서 맞는 화두가 유형별로 종류별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간파한 눈 밝은 정한 종사한테 가서 점검을 받고 자신의 경지를 아니까 정한 종사들은 그러니까 그 경계와 그리고 그 건기와 기질에 맞는 화두를 갖다가 그 종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결택을 할 때도 혼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화두 참고를 한 거지. 이제 화두 참고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매이려는 뭐냐? 오매이려. 오매이려의 경계는 백장스님이 처음에 코가 딱 삐틀렸을 때 어떻게 됐다? 투가를 했거든. 투가를 했기 때문에 그 오매이려의 경계는 깊은 선정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쑥 들어가진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60과 70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그런 어떤 팔식의 경계. 이런 경계에서 왜 과음을 질렀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성묘 경계의 그 단계에서 이걸 갖다가 참고를 한다. 그러다가 쭉 이제 참고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귀가 딱 들려. 그 순간에 마조 스님이 왜 할을 했는지, 그 할이 자신의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취가 뭔지, 그리고 그 기능까지도 한 방에 확 체득을 한다. 체득을. 그러면서 비로소 향상구의 그 도리를 갖다가 투과하면서 향상 일로에 나아가는 거지. 비로소 그게 확철되어 했다. 이게 뭐냐면 청정법신의 그 체를 완벽하게 요달한 다음에 그 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작용의 즉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체상용의 도리 전체를 갖다가 원흉하게 비로소 투득했다. 약장스님이. 그래서 확철대오로 간 거다. 여기서도 뭐가 있다. 화두 참구. 벌써 고를 삐틀은 거. 그 다음에 마조스님이 할을 한 거. 이 전부 다 화두단 말이야.
그리고 그 경계를 투과할 때 다 뭐다? 5매 1의 경계를 거친다. 왜? 5매 1의 경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딱 버티고 있거든. 지금 뭐 해오점수에서 나도 견성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견성했다고 딱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만 딱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알았는지, 아니면은 몸뚱이 가지고 그래 이게 견성이야 이러면 이건 지옥을 갔다가 수십 번 들락거려도 모자랍니다. 몸뚱이 가지고 견성했다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5매 1의 경계에서 나라는 그 인식, 육식, 칠식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 아리아식 자체는 어떻게 됐다? 아리아식 자체는 백장 스님이 처음에 청정법신을 요달할 때 이미 소구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살림살이를 할 때는 뭘 한다? 육식, 칠식으로 현실 세계를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마조 스님이 일화를 팍 날렸을 때도 그게 처음에 딱 접수하는 건, 수용하는 놈 누구다? 육식, 칠식이 딱 수용하거든. 근데 이미 아리아식은 잔존하지 않아. 그러면 이 녀석들만 시쳐버리면 곧바로 어디로 통한다? 청정자성으로 바로 통하면서 그 청정자성이 그 일할에 대해서 딱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할을 딱 처음에 수용한 것은, 할을 맞은 놈은 육식, 칠식이라. 그런데 육식, 칠식을 갖다가 들어가서 소거해버린, 내려버린, 이게 뭐다? 5매 1의 경계에 들어간 거잖아. 들어갔는데 아리아식은 소거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청정자성하고 딱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할이 청정자성을 갖다가 때려버린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굽을 짓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참구와 그리고 5매 1의 경계를 투과하는 것은, 그게 첫 청정법신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이든지, 아니면은 한 방에 그냥 확철대오로 가는 깨달음이든지, 아니면 청정법신의 자리에서 향상일로로 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어떤 경지에서든 모두 다 화두참구와 뭐다? 5매 1의 경계는 거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양기 방해 스님과 백운수단 스님의 시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간에 또 어쨌든 백장 스님과 백운수단 스님의 그 시절 인연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왜? 청정법신을 요달을 했는데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경지에서 양기 방해 스님과 마조 스님이 할과, 그러니까 웃음 소리와 그리고 할을 통해 가지고 그 잠을 깨우고는 뭐다? 항상 일로로 이끌었거든. 그래서 같은 어떤 맥락이다, 같은 유형이다. 이제 백운수단 스님이, 이제 양기 방해 스님이 이제 스승이고 백운수단 스님이 제자인데, 한 30살 조금 더 차이 나면 한 32, 3살 차이 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도 양기 방해 스님이 백운수단 스님을 처음 딱 봤을 때 왜 그런 게 있잖아. 탐나는 사람. 나이가 이제 그렇고 공부도 했으니까, 저 친구가 말이야, 내 법을 이어줬으면 참 좋겠어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백운수단이 풍모도 좋고 위엄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점잖고 이러니까 인격도 막 두루 갖추고 있고 이러니까, 백운수단 스님이 그러니까 양기 방해 스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백운수단 스님을 막 30살 넘어 차이 나는데도 막 아주 지극정성으로 막 아주 정중하게 마치 막 자기 어떤 사형을 갖다가 모시는 것 이상으로 막 아주 정중하게 대하거든, 백운수단 스님한테. 돌아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이미 양기 방해 스님이 칼 들고 지금 칼질을 하고 있어, 칼질을. 백운 스님 그대는 어떠하신가 한번 쫙 긋고, 백운 스님 오늘 공양은 잘 드셨는가 쫙 긋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백운수단 스님은 뭐 그렇게 이제 한참 뭐 당대 제1의 어떤 그 선성으로부터 그런 어떤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뭐 자기도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뭐 정말 뭐 그런 세월, 그런 시절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양기 방해 스님이 딱 시절 인연을 보고 한번 이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묻거든. 그러니까
우리 백운 스님께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을 꺼내가지고 이제 누구누구다 하니까 그래 우리 백운 스님께서 깨닫고 나신 뒤에 그 다리를 건너면서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 친절하게 상세하게 모든 걸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그대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한참 드러내는 그런 어떤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때 지은 오도송이 정말로 아름답다고들 제 방에서 다들 아름답다고 칭송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한번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원 스님한테 양기방해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백원 스님 우쭐했겠지. 야, 그래. 자랑도 하고 싶고. 왜냐면 제 방에서 다 백원 스님이 깨달았다라고 다 인정을 했으니까. 그 경지가 뭐다. 백장 스님이 와가지고 그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마조 스님 앞에서 깐죽대는 그 경지라. 그 경지. 근데 이 지금 백운순환 스님은 그보다는 더 깊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도성을 들려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이제 백운순환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도성의 그 뭐 내용은 뭐 학구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신비로운 구슬이 하나이 있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먼지에 덮여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그 먼지가 거치니 산화대지 온 산화대지를 갖다가 뭐 가지 뭐 떨기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다 밝게 비추는구나 환하게 비추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에게 아주 신비로운 구슬이 하나 있어.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먼지가 쌓여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 먼지가 거치니 온 산화대지 한 떨기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밝게 환하게 비추는구나. 딱 이 오도송이 끝나자마자 양기방해 스님이 하하하하 하고 웃고 나가버려. 자 이래 되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딱 백운순환 스님이 한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뭐 몇 달 며칠간을 갖다가 정말 뭐 옛날 뭐 이런 말 한번 하지만 사대주의 대국의 어떤 사신이 왔을 때보다도 더 정중하게 막 이렇게 막 대우를 하던 양기방해 스님이 오도송을 딱 듣자마자 그냥 비웃음 같은 웃음을 날리고 휙 방을 나가버려. 쫙 껐죠. 양기방해 스님이 쫙 끈. 여기서부터 이제 백운순환 스님은 이제 목숨을 잃어가는, 쉽게 말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이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날아간다는 게 아니고 온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뭐 어찌할 바를 모르지. 도대체 왜 양기 스님이 나한테 저러지?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게 진짜 동전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건가? 그럼 내 깨달음 이게 완전히 그냥 쓰레기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르렀다 그러면은 이거는 백운 스님으로서는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물리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일대사를 해결하려고 나와가지고 그 오랜 시간 끝에 어쨌든 깨달음이 이르렀다고 오도성까지 짓고 제 방에서 다 인정을 하고 깨달은 도인으로서 그렇게 늠름하게 행세를 해왔는데 양기방해 스님이 딱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얘는 쓰레기야. 뭐 딱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어디 지금 깨달았다고 그따오 지금 망발을 짓거리고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럼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 왜? 그 1대4가 자신의 삶 전체였으니까. 그 무너지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순간에 한번 6, 7식이 그냥 와르르 흘러내릴 뿐이에요. 왜? 지금 대화하고, 양기 스님의 그 웃음소리를 갖다 처음에 수행한 것은 6, 7식이 수행했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순간에 막 한 절반 이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화두다. 양기방해 스님이 왜 내 오도송을 듣고 저렇게 비웃음을 지으면서 저렇게 나가버렸지? 왜 비웃었지? 왜 비웃었지? 이거는 정말 미치는 겁니다.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겁니다, 진짜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그런 예도 한번 들었습니까? 정말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연우직녀 이상으로 막 이렇게 서로 막 사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한평생 이제,
약속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백발이 되도록 그렇게 어떤 삶을 약속을 한 그런 어떤 연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를, 상대방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철면피에다가 완전히 그냥 니는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막 하고는 딱 등을 돌리고는 절교선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심정하고 지금 백운수 단스님의 심정하고 어느 쪽이 더 절망감이 클까요? 저는 무조건 백운수 단스님의 절망감이 훨씬 더 큽니다. 왜? 백운수 단스님은 거기에서 그 양계 방해스님한테 부정을 당하면 삶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그런 관계는 말 그대로 세월이 이야기라고. 그죠? 또 어느 정도 장관 세월이 지나면은 물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관 아주 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이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 아픔을 갖다가 완전히 아물게 하는 그런 보통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살아가지만, 백운스님 같은 경우는 세월이 약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세월이 그냥 사약인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왜? 자신의 모든 게 다 부인당했고, 그게 만약에 정말로 그게 아니라면은,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엉터리고 쓰레기라면 이거는 앞으로 기약이 없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공부해서 깨닫는다라는 기약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좌절감이 사이에 있겠습니까? 그 신경으로 그 양기 방해 스님이 웃고 나간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내 깨달음이 진짜 쓰레기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절해지면서 싸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어쩌다 끙끙 앓는데, 그 양기 방해 스님이 나이 차도 있고 당대 최고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냥 몰라. 임재스님 깨치고 난데 임재스님 같으면은 막 방으로 조실방에 달라 들어가지고 이 영감쟁이가 와 우스 제끼고 지랄이야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좀 상스러운 말을 써서 막 할지도 몰랐겠지만, 그 백운수 단스님 그 인품, 예,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감히 곧바로 가서 여쭙지도 못해. 그러니까 혼자만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저녁나절이나 대해갖고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가는 거지. 야, 이래 고민해가 될 일이 아니다, 내가 혼자서. 응?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상황은 어떤 심리 상태겠습니까? 이러면 이판사판. 그래, 내 깨달음이 쓰레기라면 내 다 포기하고 내 삶을 종치면 그만이고, 만약에 그게 아닌 뭔가가 다른 게 있다면 정말로 그런 실오라기 같은 그런 어떤 다른 의도에서 양기 스님이 저렇게 했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 뭔가 가르침으로 한 건가 하는 그런, 이판사판으로 이제 가는 거지. 딱 용기를 내 가지고. 그때는 이미 다 내려놓았지. 자, 이게 만약에 나의 깨달음이 쓰레기라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 이제 없어. 6, 7식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6, 7식만 딱 허물어지면 청정자성이 그대로 돈발하니까. 왜? 아레아식은 이미 소구가 됐단 말이야. 앞에 경계에서, 깨달음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경지에서 딱 입시를 했어. 입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정초라서 막 이래 신년에 액막이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여우 같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잡기 물러가라고 이렇게 타고 해놓은 거지. 그래 가니까 이제 딱 양기 스님 백운 스님한테, 백운 스님 그대 오면서 저 야오를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보. 백운 스님이 예, 야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 더 날리지. 양기 방해 스님이 이제 막 결정적으로 목을 치는데, 백운 스님 그대는 저 야오보다 한 수 아래네. 쉽게 말해보자, 야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야. 지금 액막이를 해놓은 야오보다 그대가 지금 못해 이 이야기야. 말은 한 수 아래네 이랬지만,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바닥까지 확 내려가야 되는데 한 발목까지 내려갔어. 6, 7씩 하고 어떤 모든 것들이.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백운 스님 그대는 저 야호보다도 못하네 하는 소리에 이미 이제 바닥까지 확 다 내려진 거지. 확 다 내려진 거지. 이제는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지. 아, 역시 그런 거였구나. 저렇게 웃고 나간 그 어떤 취가 내 이 깨달음이 쓰레기라는 거였구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툭 떨어져요. 툭. 그런데 그때 양기 스님이 딱 이렇게 말하지. 사람들은 웃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백운 스님 그대는 웃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소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백운 스님 확칠대오를 했대요. 왜 확칠대오를 했을까요? 백운 그 양기 스님이 웃고 나가 버렸잖아. 그 자체가 화두가 돼 있었거든. 왜 나 저렇게 웃었지? 왜 웃었지? 그게 이제 허통공적한 어디에 들어갔다? 육체식 다 소구되고 청정자선 그 자리에서 이 참구가 딱 들어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왜 웃었지 이랬는데 양기 스님이 사람들은 웃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대는 웃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그 소리가 청정자선을 울리면서 그대로 돈발하면서 확철되고 이러는. 지금 이게 제가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선지식 행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자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지를 말로써 술술술 풀고 있으니까 야, 저 양반 진짜 경험했나? 물론 뭐 지금 보면서 저 나날이 저것도 구라치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자기가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런 쪽으로 딱 목표를 갖다가 설정한 그런 어떤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런 의도라면은 이런 말을 갖고 가가지고 막 장광설을 풀면서 자기 견성도인 자체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난 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조사나 선지식들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한 명의 견성도인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다가 수만 명의 가짜 도인을 갖다 양산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갖다가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이야기한다? 선문답으로 이야기한다. 선문답으로. 그게 하나의 어떤 관문이고 그런 가짜 선지식들을 사이비 선지식들을 갖다가 차단하는 하나의 그 철책의 철문이에요. 철문. 그런 의도에서 선사들이 깨달은 경제 주고받는 그 선문답을 갖다가 싸기를 친다는 둥 아니면은 선문답 주고받는 저 조사들이 바보 멍충이라는 둥 이런 어떤 정말로 대망의 구업을 짓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요. 아무튼 좀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구업인데요. 아무튼 어쨌든 오매일회와 화두참구 이 두 경우도 모두 다 화두참구를 했죠. 그죠? 화두참구. 그리고 두 경우 다 모두 6, 7식이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는 오매일의 경계를 투과를 하면서 다시 확철되어 이른다. 이해가 되죠? 때문에 이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하고 이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천년의 사기질 천년의 사기질이냐 아니면 바보들의 땡진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선의 그러니까 요체 조사선의 정체성 조사선의 실체 그 의의 그리고 이 조사선이 가나선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